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고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확인된 이번 선거 결과로 과연 투자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시장 전망과 향후 투자 전략을 투자 박사가 진단해드립니다. 네,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 야당이 대승을 거두고 여당이 참패를 했죠. 그리고 조국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는데 관련해서 이제 총선 결과는 뉴스들 많이 접하셨을 테니까 그런 뉴스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희는 그게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 투자 시장 어떻게 될지 긴급하게 진단해드리고 전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총선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자,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어제 뭐 밤새 사실 봤는데, 뭐랄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어요. 확실히 누가 봐도요. 이재명 체제의 구축이 됐다던가, 조국신당이 약진을 했다던가, 그다음에 향후 야당이 국정 견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지도력이 지금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되게 궁금해지는 상황까지 갔어요, 지금요. 그래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매우 이제 야당한테 유리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여지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는 없다. 현재 상황과 그렇죠. 체제에서. 현재 체제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경제적으로 좀 의미가 있으려면 사실 이제 200석이었거든요. 야당의 200석. 왜냐하면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려면은 여당과 합의를 해서 경제 부양책이 됐든 산업지원법이 됐든 뭔가 이제 법을 제정해서 합의해서 대통령한테 갔을 때 대통령이 이걸 비토를 안 놓고 승인해 줬을 가능성보다는 비토돼서 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의회에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이제 이것을 재통과를 시켜갖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사실 200석이었거든요. 근데 그 숫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상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한다면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180석 규모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범야권이 이제 180석 이상이 되니까 조국 혁신당까지 포함해서요. 자, 근데 개헌이나 이제 그 탄핵, 탄핵까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한 거를 다시 또 거부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200석이 필요한 거였는데, 거기까지는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정권 심판에는 힘을 실어줬지만 야당이 맘대로 법을 또 뒤집거나 거부권을 거부하거나 탄핵하거나 개헌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갈 수 없는. 그러니까 금방 이제 이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법안을 통과시키고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제 상황.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연장됐다고 봐야 되는데 연장 전의 의미는 상당히 달라진 연장죠. 그러니까 야당의 의견을 진짜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전진할 수 없는 외신의 평가도 지금 현 정부의 레임덕 상태라고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레임덕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고, 다만 지금과 같이 여당이 야당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합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가 없으니까 지금과는 조금 다른 상태로 전개가 될 것 같다. 다른 상태인데 과연 이제 어떤 쪽도 확실한 거는 아닌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야당과 협의를 해갖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좀 나와야 되는데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과연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이건 이제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의 행보, 그다음에 이제 여당의 행보를 지켜봐야지 또 그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내렸고, 다만 야당에게 전권을 주진 않았다. 그래서 협력을 해야 되니까 각종 경제 민생 법안들이 협력 없이는 통과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대통령실은 또
그 주요 참모진들이 뭐 사의를 표명했다고 뭐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본인의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상황 이제 전개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현재 상황에서 증시를 중심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또 이제 간단하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시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그렇죠. 이제 짜드리니까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증시를 보기 전에 매크로 상황을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금융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지금 주위 금융시장에 지금 가장 큰 화두를 던져놓은 것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요. 네. 거시경제 상황을 지금 본다면은 계속 지금 적자 재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야당이 그럼 이 적자 재정을 반대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또 힘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적자 재정은 지속될 거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표석이 좀 바뀌었어도 적자 네. 재정은 계속된다. 그럼 여기서 나온 지금 파생되는 문제가 지금 한 올해 50조 원 정도 지금 적자 재정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렇게 예상이 되죠. 그렇죠. 4월 달에는 또 이제 부동산 위기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투입돼야 될 자금도 더 좀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현 정권에서 이제 채권 국채 발행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국채 증가 발행 증가는 원화 약세를 계속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수출은 또 그렇다고 또 흑자가 나오긴 했지만은 기대할 만큼의 뭐 급격한 그렇죠. 증가는 그리고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흑자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밸런스만 맞춰버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니까 수입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악순환이 지금 지속되고 네. 있어요. 네. 이러다 보면 결국은 국내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그럼 이번에 이것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퀘스천 마크를 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지켜보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증시에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일단은 금투세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했었고요. 금융투자소득세. 네. 그래서 철폐를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이렇게 지금 의석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은 네. 철폐는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는 그렇죠. 금융투자소득세를 하지 말자 네. 이런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네. 금융투자소득세에 한번 유예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가자 그렇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보시면 저는 그냥 또 연기를 할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더 연기. 한 번 더 연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예 네. 철폐로는 못 갈 것 같다. 철폐는 못 간다.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조금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첫 번째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기업 밸류업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정부가 여건이 이제 강력하게 밀었죠. 밀었죠. 근데 지금 저 정부하고 여건이 이제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네. 지속적으로.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들. 네. 사실 또 대기업들 위주로 지금 이게 프로그램이 짜져서 돌아가는 거고 그냥 금융주 위주로 또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상황을 강제성이 없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또 기업들이 이걸 따라갈까? 네. 이것도 사실 약간 이제 퀘스천 마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부 여당의 그렇죠. 그립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어차피 이제 자사의 자금들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내가 따라갈 이유가 있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 진행을 잘 안 할 가능성이 생겼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환경은 네. 변화가 없다. 그래서 환경은 현재 상황에서 현재 큰 상황 변화가 없다. 네. 만약에 변화가 있으려면은 있으려면 정부 여당이 강력한 그렇죠. 그립을 잡게 되면 금투세 폐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뭐 강하게 푸시, 기업들을 강압적으로 뭐 목을 죄더라도 그렇죠.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을 텐데 그런 거는 지금 없는 상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보시는 거죠. 일단 환경은 달라지는 게 없다. 환경은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근데 오늘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요. 네. 물론 미국 증시나 글로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미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국제적 영향이 이미 충격이 왔어요. 국내 맞습니다. 시장에. 네. 거기에 총선 결과도 지금 여당 참패로 나왔기 때문에 일부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폭락 장세는 아니다. 그렇죠. 폭락장 그 영향 그 파워에 비해서는 우리 증시가 오늘 그렇게 폭락 장세는 아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사실 뭐 증시를 이번 정권을 갖고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변화가 없다가 제가 말씀을 네. 드렸고, 네. 그렇죠?
어차피 지금 우리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IT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어떤 입김보다는 미국 증시와 동조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보는 게 낫고 방산 업종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밸류업 정도 지주사라든지 은행주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본다고 보면은 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뭐 당장 의석수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우리 증시에 그게 크게 방향이 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큰 충격으로 이제 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박은 현재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고 큰 충격은 아닐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큰 충격은 아니라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는 거 거기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게 우려할 게 없다는 거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의 의견을 좀 붙이자면 그 야당이 지금 압승을 했고 그렇지만 200석까지는 범야권이 못 갔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정권 심판을 내세우면서 주로 던진 아젠다의 내용이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경제는 야당이 우리가 살리겠다 이런 컨셉으로 어프로치를 했거든요. 물가는 우리가 잡겠다 이런 컨셉으로 어프로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어떤 상황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거를 뒤엎거나 손을 대기에는 제가 이제 야당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를 사실 야권에서 이것을 현재 여권이 하고 있는 정부가 하는 것을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적자 저장을 이제 흑자 저장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제 예산안을 관리를 한다던가, 산업 지원 체계 이런 것을 바꿔서 사실 이제 이제 거시 경제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표가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시 경제가 똑같이 간다는 것은 이걸 평가를 이제 우리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던 거시 경제 현황이 사실 증시한 연대에 그렇게 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한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변화가 없다가 보는 거지 저희가 뭐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양쪽이 지금 힘의 균형이 딱 맞춰졌단 말이에요. 뭐 물론 신문에서는 여기가 압승이다라고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힘의 균형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만약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에서는 균형이 돼 있는 거죠. 균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권하고 야권이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를 나선다. 거시 경제의 흐름을 좀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라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바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혹시나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증시에 우리가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이제 저희들의 이제 견해, 생각들을 전해드렸고, 미국 증시상, 미국 경제 상황이 사실은 더 크게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증시 상황을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총선 결과로는 급격하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라는 거.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될 경우에 어떤 업종이나 어떤 쪽으로 이제 수혜가 갈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한번 일단은 뭐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일단은 야권이 조금 더 이제 그립이 좀 강해진다, 힘이 좀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제 플랫폼을 통제했던 것이 좀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은 뭐 이것저것 뭐 빼고 그냥 야권의 좀 힘이 좀 약간 강해지고 여권이 그동안 이제 이쪽 플랫폼 회사들에 대해서 독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걸고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완화될 수가 있다. 일단 요건 제가 그냥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틀에서는 이제 이박은 그렇게 보시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성장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주로 분류되다 보니 제 이제 생각인데 이제 고금리가 계속 생각보다는 금리가 낮아질 것 같지 않고 전체적인 자금 동향 상황이 예상과 지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총선 결과나 이제 여당이나 야당의 어떤 견해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변수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과 함께 다른 금융적인 영향으로
당연히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이제 정치적인 변수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 아, 가능성이. 네, 정치적인 변수를 보자는 거죠. 지난번 저희들이 미리 분석을 할 때 그렇게 분석을 했고 결과가 지금 야당 승리로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은 주목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다른 변수가 당연히 실적도 미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정치적 변수들이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에서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한번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다른 두 번째는 일단 우리가 그 총선 기간 중에 우리 이제 야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사실 25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거냐. 여기서 얘기한 것은 그 가계에 소비 부양책을 쓰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내수 경기가 그렇죠. 침체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경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첫 번째가 생산 라인 쪽에서는 수출이 지금 너무 약화가 됐다는 문제가 하나가 구조적으로 좀 꼽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수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내수가 왜 죽었냐면 또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갖고 가계 소비가 다 지금 하락을 한 거거든요. 잠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세금 뭐 투입해 갖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냐. 그거보다는 그건 그거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경기 부양책을 지금 쓰자는 얘기거든요. 물론 돈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여야가 합의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일단 소비 지출에 따른 이제 국내 소비재들 특히 이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좀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하나 나온다면은 이제 이렇게 한번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자, 그래서 가구당 이제 개인당 25만 원에서 이제 이제 소득 지원금을 이제 뿌리는 그런 거를 이제 공약을 야당이 내걸었기 때문에 야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시도를 할 테고 그래서 이게 실제 되느냐 안 되냐 또 여당이 동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시 행정부로 가서 거기에서 그걸 받아주느냐, 실행을 할 거냐 말이야. 거기서 또 이제 비토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 협의를 보고 합의를 보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테고 그렇게 될 경우에 수혜를 볼 업종들 또 그렇게 진행이 될 때 또 관심을 받을 업종들 그렇죠, 언급을 해드렸고요. 참고로 저희가 앞서 그 전해드린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총선 전에 그걸 이제 1탄 개념으로 먼저 보시고 이거 보시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변수로 또 두 번째가 이제 그때 또 야당에서 수출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졌어요. 제가 앞에서 생산단에서는 지금 수출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흑자를 내는 문제가 아니라 수출의 규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게 생산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기업들의 수익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중국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야 합의에 좀 의해서 기존에 이제 지금 행정부가 갖고 가고 있는 이제 어떠한 이제 외교 정책을 조금 더 이제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좀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경기 지표들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요것과 맞물려 갖고 우리가 이제 가장 그 기존에 얘기했던 중국 소비 수혜주들, 그렇죠? 화장품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항공주들, 여행주들, 뭐 엔터, 숙박 카지노주들 이러한 주들에서 한번 반짝할 수 있는 반짝이 아니죠? 조금 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좀 마련해 주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 중국 관련해서 지금은 너무 강대강 어떤 그런 입장에 의해서 그렇죠.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왔는데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최근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대거 입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모멘텀이 되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진단해 볼 경우가 세 번째가 또 야권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물론 이제 뭐 표현은 뭐 아리백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환경 문제거든요. 친환경 정책 문제인데 사실 이제 이번 행정부에서는 정권에서는 여당 쪽에서는 사실 이제 친환경 문제를 되게 좀 많이 뒤로 좀 빼놓은 상태가 돼 있는데 사실 친환경 문제는 이건 앞에다 놓고 뒤에다 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한국이 지금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아리백을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갖고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수출을 못 해요.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데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추지 못하면은
한국이 페널티를 먹게 돼 있는데 네. 그렇다 보면은 계속 그걸 지금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여당에서는 지금 그걸 아직까지 안 받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은 네. 이건 그냥 무슨 뭐 행정부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 한국의 앞으로 산업 구조가 네. 계속 지속 가능하냐 네. 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한다면은 아마 친환경 문제를 아마 조금 더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수소에너지 쪽에서 한국이 이렇게 뒤처진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활용만 하면은 한국이 충분히 네.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수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는 게 네.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제 또 생각과 느낌이기도 한데 네.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이제 수혜를 받던 여러 가지 이제 지주사나 네, 네. 이런 대기업들 종목들이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거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재생 내지는 뭐 신재생이죠. 네. 전기차, 뭐 수소, 수소, 뭐 그렇죠. 이런 거에 연관이 되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 프로그램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맞습니다. 이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네. 이렇게 같이 믹싱이 돼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선방하고 있다. 저 그런 게 미국을 최근에 보시면은 네. 태양광 쪽이 되게 풍력 쪽하고 이쪽 관련된 기업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뭐 금리도 높고 뭐 정부 보조금도 안 나고 그랬는데 한 2주 전에 이제 2024년도 미국 회계년도죠. 정부 예산안이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그 전에 임시 예산안이었잖아요. 통과가 되면서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없고 금리도 높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마 여야가 좀 합의를 좀 하면은 이런 회사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다고 특히 우리가 기술적으로 딸리는 회사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한번 저희가 업종도 지켜보는 게 한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특별히 종목으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딱 찍어주거나 뭐 제안을 해주실 그런 게 있나요?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막 딱히 그렇죠. 추천하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혼재가 돼 있고 일단은 저는 플랫폼은 카카오를 먼저 봐요. 저희가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왜냐하면은 지난번 작년 4분기에 뭐 업종 실적 뭐 최대치가 나왔는데 갖고 있는 회사들을 지금 조정을 통해서 아마 좀 언제 비효율적으로 좀 회사를 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수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셀트리온하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병에 가장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혜택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중국 수출 관련돼 갖고는 뭐 일단 아모레퍼시픽하고 한국홀만 코스맥스 여기가 뭐 중국 수출과 가장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주도 저는 좀 잘 봅니다. 그다음에 숙박업 본다면 이제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이런 쪽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쪽에서는 뭐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죠. 일단 OCI하고 하나솔루션 쪽 뭐 실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수소 쪽에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SP오셀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제 회사가 좀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정책적 변화가 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계속 거듭 저희가 이제 진단해드렸지만 미국 증시와 글로벌 지금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한국 증시가 총선 영향도 있지만 지금 오늘 안 좋고 당분간 또 안 좋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급된 모든 뭐 업종이나 종목들도 지금 주가 차는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2박에 지금 추천하거나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 지형이 또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했지만 자막으로도 늘 깔아드리지만 투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하시는 거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그 진단, 그 다음에 조언 뭐 이 정도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일단 증시나 이 시장 관련해서 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앞으로 조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종목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뭐 IT라든지 반도체는 이제 글로벌 미국 시장 동조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산까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밸류업 쪽에서 조금 이제 저희가 약간 좀 이제 차별화를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죠. 네.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계속 지속될수록 조금 더 이제 쉽지가 않을 수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시경제 변수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한다면은 아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당국에 네. 아마 좀 통제가 좀 많이 강화됐을 걸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주 쪽은 조금 이제 손을 논다라기보다는 이제 주의를 좀 요하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좀 하나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원전을 자꾸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이번 정부가 원전 얘기를 많이 네.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또 네. 많이 쓰더라고요. 쓰죠. 근데 지금 하는 게 없어요. 네. 하는 게 없습니다. 딱히 그리고 뭐, 원전을 지금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원전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에서는 좀 이제 기대에 지금 못 미친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부각되기는 좀 힘든 구조로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그것도 그냥 현재 상황 수준에서 그냥 그렇죠. 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총선 결과를 보고 제가 이제 혼자 아침에 생각해 본 게 뭐 재미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면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차원에서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여당이 내놓고 그렇죠. 야당에서는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뭐 산업지원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25만 원하고 이제 그 신재생 관련한 정책들을 내놔가지고 그렇죠. 서로 대타협을 봐서 해서 경제도 살리고 투자 시장도 살리고 서민들도 도움이 되는 정부가 이제 비토를 못 놓게 네. 딱 그렇게 해서 오늘 그런 딱 좋죠. 식으로 경제가 간다면 총선 이후에 네. 조금 우려했던 것들을 좀 희망의 빛으로 바꿀 수 그렇죠.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네. 나름대로의 그냥 희망 섞인 생각을 아침에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발 좋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죠. 자, 네. 여야가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잘 받아들여서 혼자 막 가지 말고 손 잡고 그렇죠. 협력해서 우리 경제도 살리고 시장도 살리고 서민들의 아픔도 이렇게 좀 잘 보듬어주는 그런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레노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